자, 바로 이어서 야구 이야기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배구 소식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가득가득 전해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남자 배구 대표팀 소식인데요.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출전하는 14명의 선수가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9월 12일 필리핀에서 열리게 되는 2025 세계 선수권인데 한국이 11년 만에 또 출전을 하게 됐다고요. 30분 방송 시작하고 30분 안에 내 마이크가 이제 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표팀이 사실상 지금 V리그에서 주축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 팀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세계 선수권에 거의 나가본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라서 이번에 14명 엔트리를 결정할 때도 사실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르게 선수들이 나가고 싶어하는 선수들도 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부상이 조금 있는데도 저 가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앞선 방송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의외의 선수들이 조금 이제 출전 명단에 좀 들어오면서 전력이 좀 향상되는 거 아닌가? 라는 평가를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선수 명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선수들이 선발됐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터에는 2명입니다. 한태준 선수, 황태기 선수가 선발이 됐고 리베로에는 박경민, 장지원, 아웃사이드 히터에는 허수봉, 김지한, 나경복, 임성진, 정한용 선수, 아포지 스파이커에는 임동혁, 신호진 선수, 그리고 미들블로커 3명, 최준혁, 차영석, 박창성 선수입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선수가 조금 의외의 선발이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동아시아 선수권과 비교하면은 KB손해보험의 선수 3명이 그렇죠. 들어왔어요. 네. 황태기 선수와 나경복, 임성진 선수가 포함됐습니다. 네. 울어? 울어? 왜요? 국가대표가 많은데요. 어제 말한 거 다른데 4명이나 데리고 가냐 이러면서. 황태기 선수가 사실 이제 몸 상태가 제일 걱정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아시안컵, 네이션스컵 때 부상을 당해서 어깨 부상을 해서 8주 진단을 받았었는데 좀 다행히 빠르게 좀 회복이 되면서 라미레스 감독은 좀 황태기 선수의 합류를 좀 원했고 황태기 선수도 여러 번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대표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해요. 주장이다 보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합류를 하게 됐고 아마 연습을 많이 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아직까지 좀 세계선수권까지 있으니까 한태준 선수와 함께 경기를 뛸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 선수가 빠져 있지만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선수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게 나경복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나경복 선수도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 이번 세계선수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 나경복도 어느 30대를 벌써 그렇기 때문에 좀 출전을 좀 본인의 의사를 좀 전중을 했고 임성진 선수는 원래부터 사실 좀 이 세계선수권은 합류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팬들은 왜 KB 선수들이 다 빠지냐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형 얘기 아니에요? 아니, 비판을 하셨죠. 빠져서. 빠져서? 네, 근데 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애타게 차지했던 정한영 선수도 사실은 원래 정지석 선수가 갈 예정이었는데 그리고 정지석 선수도 본인은 되게 가고 싶어 하고 피로골절이 이제는 막 회복돼서 점프 훈련하고 있는데 레나 감독이 워낙 말려가지고 안 되고 대신 정한용이 가게 됐습니다. 네, 댓글에서도 정지석 선수는 왜 안 간 건가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부상 회복이 이제 같아서 아직은 어렵다는 재발 위험 때문에 드리고 아무래도 이 팬 여러분께서도 그 의외 선발에 대해서 이제 황태기 선수 몸 상태 때문에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걱정을 해주셨는데 황태기 선수가 이 최종 엔트리에도 이제 선발이 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황태기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뭐 KB손해보험 선수들 아무래도 뭐 주축 선수들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톰톰님께서 슈퍼챗으로 부상 선수들이 복귀한 건 반가운데 5, 6월부터 고생한 선수들과 좀 괴리감이 있어서 팀워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감독이 지도력이 중요할 텐데 감독이 그런 역할을 잘할지는 좀 의문이다. 그리고 주장은 우리 스앰플 구독자 허수봉 선수와 황태기 중에 누가 할 건지 궁금하다. 네. 허수봉 보고 있니? 황태기 선수가 2살 많고 구독자예요. 주장은 황태기 선수가 해야죠. 주전 세터가 하는 게 맞고 나이도 2살 더 많고 미들 3명은 저도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대표팀의 기조가 젊은 선수들 나경원 선수 30대이긴 하지만 신영석
최민호가 있으면 정말 완벽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물론 지금 3명 선수도 나쁜 선수들은 아닌데 더 잘하는 선수도 있는데 나이가 좀 있으니까 본인들이 고사하는 상황이긴 한데 최고의 대표팀을 뽑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신영석 최민호가 가는 게 맞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현 선수도 부상이 아니었다면 사실 합류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요 14명을 한번 보자면 뭐 저희 댓글에도 이준호님이 적어준 것 같은데 어쨌든 선수들 전반적으로 좀 서브 강하게 치는 선수들이 좀 선발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한배구협회에서 약간 이 젊은 세대 선수들을 어느 포지션에 한번 이렇게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포지션이 어쩌다 보니 미들블로커에 강제 세대 교체가 돼버렸다. 근데 사실은 미들블로커가 제일 나이를 안 타는 포지션이거든. 아니 어쩌다 보니까 됐다 이거죠. 근데 이게 뭐 김효경 기자나 남정훈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 부상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 어쨌든 한 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요. 댓글창에 또 삼성화재는 대표 선수가 없다 또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제일 유력했던 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김준우 선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준혁, 차영석, 박상석 특히 최준혁 선수가 그렇죠. 뭔가 먼 미래를 보고 조금 미들블로커 라인에서 좀 중심이 되어줬으면 하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선발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낮에 좀 심심해서 14명의 연봉을 합쳐봤습니다. 무리수 아닌가? 물론 임동혁, 장지현 아직 상무에 있기 때문에 군입대 전에 받았던 연봉을 해가지고 더해봤더니 네. 67억 와. 375만 원. 네. 375만 원이 뭐죠? 3,750만 원. 그러니까 14명이니까 평균 한 4억이 넘는 거죠. 오. 근데 사실은 최준혁 선수가 6,400만 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평균을 깎은 거고. 근데 그중 3명 정도가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황택이 12억, 원투쓰리지 원투쓰리. 허수봉, 나경복 8억, 임성진 8억 5천. 네. 뭐 그렇죠. 4명이죠, 4명. 근데 이제 임동혁과 장지현의 월급을 이제 요즘 100만 원 받나요? 월급이? 병장이 100만 원 그럼 넘었어요. 연봉이 1,200이라고 치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네. 뭐 임동혁도 5억 그리고 거의 우리 조 최강인 프랑스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몸값은 질 수 없죠. 아니, 몸값은 뭐 질 수 리그는 없어.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 없는 리그니까요. 네. 사실은 이 얘기를 한 거는 음. 이거였어요. 좀 선수들이 좀 분발하라고. 왜냐면은 팬들의 가장 큰 비판하는 지점이 네. 돈은 많이 받는데 세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선수들도 아마 뼈저리게 그걸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이미. 치즈직에서 개꼴대 해철아님께서 남정호 기자의 발언에 정정을 해주셨어요. 어떻게요? 병장 월급이 125만 원이에요. 아하, 그럼 무려 조금, 25%를 저 제대할 때 12만이었는가 그랬는데 지금 아까도 지금 33,000원 받았습니다. 라떼는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네, 그 요즘 정도- 군생활 할 만하네. 120만 원 좀 나도 납도하겠다. 아, 뭔가 그만큼 이 연봉이라는 게 또 팀에서의 또 기대감을 그럼요. 또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주축이 되는 선수들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댓글 중에도 이 허수봉 선수와 이제 박경민 선수의 계속된 이 발탁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 지금 비시즌 내내 지금 대표팀에 불려오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뺄 수 없는 핵심 자원들이라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대표팀 감독을 간다 그래도 사실 이 두 선수는 제일 먼저 이름 쓸 것 같아. 박아놓고 시작하는 두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포지션에 이 선수들을 대체할 선수가 아예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이거는 또 허수봉 선수나 박경민 선수도 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표팀에 대한 애정과 맞아요. 그 헌신이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그래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좀 고마워요 그래갖고 네. 고마워 수봉아. 배구를 좋아하니까 또 우리 방송도 네. 본다고. 수봉이 보고 있지? 수봉이 경민아 보고 고마워. 있니? 경민 씨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 배구가 지금 V리그에서 조금 여자 배구에 좀 인기나 이런 게 밀린 게 있는데 이번 세계 선수권에 조금 잘해주면 좀 그걸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지. 근데 사실은 싶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프랑스, 아르헨티나, 핀란드랑 같은 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가 4위고 아르헨티나가 9위고 형님 프랑스 지금 도쿄랑 파리 올림픽 금메달이에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18위야.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팬심을 덜어놓고 얘기하자면 그냥 나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국제적인 수준이 지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지금 V리그에서 다 난다긴다는 선수들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 네. 근데 국제적인 수준은 이만큼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리그에 있는 후배들 동료들에게 좀 이렇게 퍼뜨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팬들도 우리나라 아웃사이더 넘버원이
허수봉과 네. 세계 넘버원 은가페가 붙는 거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지. 키는 수봉이가 더 커. 키는 키가 전부가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솔직히 좀 그래서 기대가 되긴 해요. 네, 네. 아 저렇게 강팀들이랑 우리 선수들이 붙을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없었어요. 황태기 서브 에이스가 브리자르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걸. 그러니까. 죽어봐. 이렇게 들어온다고? 세터야? 네. 아 이렇게 행복을 달리는 게 그러니까 선수들도 아마 내가 은가페랑 붙어본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걸 배워오고 그리고 또 물론 뭐 질 수도 있어요. 뭐 3패로 타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기죽지 말고 우리가 네. 세계 이 정도로 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진주 그 코리아 인비테이셔널 때도 말을 했지만 이건 사실 결과보다는 내용이 팬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팬들은 사실 결과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원사이드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무너져 버리느냐 아니면 세계적인 팀들하고도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붙어가면서 지느냐. 아 내가 지느냐라고 했네. 나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그러니까 결과는 비록 아쉽게 패하더라도 잘하는 모습, 그래도 쫓아가는 모습, 아니면 조금이라도 앞서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면 팬들은 다시 시즌이 되면 우리 선수를 또 응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자, 이런 또 과정을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대회가 될 텐데요. 앞서도 이제 저희 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최대한 이제 내용을 챙겨가도록 하되, 그래도 좀 우리나라 대표팀이 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만하다, 노려볼만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희망을 좀 섞어서 얘기하자면은 프랑스는 좀 힘들 것 같고 2위까지 올라가요. 2위가 올라가요. 아르헨티나, 핀란드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아르헨티나도 사실 잘하는데 핀란드. 네, 우리의 목표를 뭐 현실적으로 세운다면 핀란드지. 핀란드를 이겨서 1승을 좀 거두는 게 목표가 되겠고 네. 좀 운이 좋다면 1승을 하고도 사실 뭐 물려가지고 네, 조별리그 승점제니까 또 이 네. 세계선수권도 킹우의 수를 승 다음 따져가지고. 승점이니까 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대로 3승이 나오고 1승이 팀 나올 걸 대비해서 절대 3대 0으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르헨티나 끝까지 정도 붙어서 3대2 프랑스 3대2 정도 만들고 그렇게 최대한 좀 해야죠. 많은 세트를 따내야 되죠. 지금 유튜브 댓글에 라미레스와 모라레스 누가 더 낫냐라는 긴급 설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또 신기했어요. 모랄레스 감독 관련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이 들어가지고 이따 풀겠지만 내 표현은 모랄이 레스나 감독이라. 윤리가 없어요. 모랄레스예요. 그래서 그래. 라미레스가 낫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라미레스는 그래도 V리그에 대한 확인은 그래도 어느 체크를 좀 하는 것 같다. 그렇죠. 라는 느낌이 선수 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리 물론 보면은 느껴지죠. 경기력 향상위원회와 같이 뽑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결과물을 보자면 어쨌든 경기력 향상위원회는 보조적인 역할이거든요. 감독이 주가 되는 거죠. 리드는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뽑히는 걸 보면 그래도 라미레스는 V리그를 본다. 체크하는구나. 아주 조금이라도 체크는 하는구나. 귀가 약간은 열려 있구나. 근데 모랄레스는 약간 안 봐. 본인 메인 잡은 푸에르토리코에서의 프로팀 감독이니까. 네. 남방꿀 부탁한다는데요. 넘반골. 3패 얘기해 주세요. 그래. 사실 3패가 맞지. 0대3, 0대3, 0대3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 시원하게 3대빵 참가의 의의를 둡시다. 자, 이게 꼭 역내발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요. 자, 그럼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C조에 속해 있는 우리 대표팀 일단 첫날에 조금 센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프랑스와의 맞대결 9월 14일 일요일에 펼쳐지게 되고 이어서 아르헨티나 그리고 핀란드를 연이어 상대하게 되는 일정을 잡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별리그에서는 항상 첫 경기 거르고 마지막 경기에서 아주 쫄깃하게 보는 맛이 있죠. 우리 항상 뭐 경우의 수. 그렇죠. 경우랑 의수가 네. 참 친해요. 네. 사실 지난해 제가 파리올림픽 가서 프랑스와 독일의 남자 배구 준결승전을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프랑스 팀은 완성도가 너무 높습니다. 사실 랭킹 4위라고는 하지만 이게 VNL 같은 대회에서 주전을 빼고 나와서 랭킹 포인트를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남자 배구 원탑 팀을 꼽으라면 프랑스죠. 프랑스냐 이탈리아 아니냐 뭐 이 정도인데 사실 프랑스도 이제 좀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인데 이번 세계 선수권까지는 주축 선수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세트만 따내도 좀 좋은 결과일 것 같아요. 네. 프랑스전은. 지금 치즈직에서 백구의 대제전님께서 라미레스 감독 그냥 케비 감독 시켰으면 더 많이 분석하고 좋지 않았겠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썼지만 왜 문제였냐면
애초에 이 사람을 데려올 때 선임할 때가 전임제 감독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위반이 되는 거라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겸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KB로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애초에 감독을 영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1번 옵션이 대표팀. 전임제 대표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좀 해놓은 거고요. 유튜브 댓글에서 중계가 없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협회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중계에 대한 얘기는 사실 딱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대회가 어쨌든 제작은 되는 거고 이제 사실 중계가 효주 씨 잘 아시겠지만 네. 제작이 되면 그냥 영상만 가져와서 중계만 국내에서 얹으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회가 임박해서까지도 협상은 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대회 중에라도 만약에 우리가 프랑스를 상대로 괜찮은 모습 보여준다. 그럼 뭐 2차전, 3차전도 기급 편성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좋다면 열심히 뛰어났는데 그래서 확 그냥 경기 시간이 사실 필리핀에서 열리다 보니까 우리 일곱 팬들이 보기가 너무 좋아요. 네. 반대로 이게 야구 경기 시간과 맞아요. 겹치죠. 겹쳐요. 그래서 사실 중계를 하더라도 오전 경기들은 우리가 라이브로 볼 수 있겠지만 좀 이런 경기들은 또 어렵지 않을까. 중계권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프라임 타임이잖아요. 꼭 이제 네. 야구 중계 방송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채널도 이 시간대가 좀 뭔가 이제 굵직한. 그래서 야구 얘기 많이 한다고 네. 배구 얘기 언제 하냐고 이제 작두리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중계 정도는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아니 네. 핀란드 경기만이라도 네. 맞아요. 중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 뭐 발리볼 월드 이런 데 가서 봐야죠. 네, 네. 발리볼 월드에서 여러분 가비 10을 치시면은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추천 코드 같은 거예요? 네, 네. 그 호텔 같은 거 넣으면은 할인해 주잖아요. 네네. 가비 10 넣으시면은 10% 할인 받아요. 형 병원당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이거 OTT 본다 생각하고 네. 배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꼭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좀 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세계 남자 배구의 정수를 볼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올림픽 다음 권위의 대회이기 때문에 결제하는 것도 뭐 커피 한 4잔 안 드시는 생각하시고 근데 아마 VNL 때문에 결제하신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크루즈를 모집해가지고 네. 그래도 되고. 실질만 아, 그런 방법도 있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선수들이 여기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모르죠. 또 앞으로의 중계권도 그럼요. 조금 더 열리는 마음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1세 이하 대표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댓글창도 살펴봤는데 이 21세 이하 대표팀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네, 좀 전에 이제 16강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오. 오늘 우리가 이탈리아와 16강전을 치렀는데요. 네. 어제 이제 카자흐스탄에게 지면서 우리가 조별리그 4위로 밀려나서 그렇죠. 좀 강한 팀을 만나게 됐는데 결국 0대3 패하게 됐습니다. 스코어를 보면 1세트는 12점, 25대 12로 완패를 했는데 2세트는 25대 22로 비교적 선전을 했더라고요. 네. 하지만 0대3 좀 전체적인 스코어로 밀렸고 저희도 뭐 경기를 방송 준비하느라고 보진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탈리아와 우리의 좀 레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극복을 하지 못했고 이제 순위 결정전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네. 여기 현희님이 윤경, 이효진 너무 못했다고 두 에이스가 이게 사실 우리 이우진 선수가 당장 이탈리아 리그에 있다 왔잖아요. 그쵸. 지금 이탈리아 팀에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 이탈리아 리그에서 뭐 연령대별이나 B 팀에서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우진 선수보다 약간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 많아요. 네. 약간 맞아요. 좀 여기 21세 이하니까. 약간 네.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아까 이제 댓글에서도 살펴봤었는데 이제 석진욱 감독의 조금 어려움이 좀 보였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했을까요? 일단 저희가 출국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윤경 선수가 이번 대회는 아포짓을 맡아서 출전을 네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2년 만에 이 낯선 포지션을 맡아야 했고 아무래도 세터와 공격수들의 호흡이 계속 맞춰 나갔지만 김관우 선수가 이제 대한항공에서 좀 빠른 토스, 좀 빠른 공격에 좀 팀 훈련을 하다가 대표팀에 와서 한 3주 정도 준비 시간 동안 맞추는 것도 아마 쉽지는 않았을 쉽지 거예요. 않죠. 그러니까 제가 김관우 선수가 현실적으로 너무 약간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이게 대한항공에서 형들 거에 맞춰놨는데 힘들게 맞춰놨는데 여기 와서는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못 받는 거지. 못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김관우 선수가 낮추고 느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또 자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아직은 그런 구력은 아직은 없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본인이 적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쉬웠던 게 김관우 선수가 물론 이제 한국 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세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지만 아직은 그런 면에서 다들 어렸다. 근데 뭐 상대하는 팀들도 다들 어리지만 조금 우리 선수들에게는 특히나 이 나이 어린 나이라는 게 좀 더 독이 됐던 것 같다. 네.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19세 이하 대표팀에서 4강을 갔던 멤버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팬들의 기대치가 높았던 건 사실인데 네. 좀 결론적으로는 좀 아쉬운 결과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21세 이하 대표팀 경기는 이제 조금 전에 끝난 26강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도 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비롯해서 코칭 스태프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치질 좋아하세요? 콜라겐 먹고 양치질하기 귀찮았던 분들, 이 콜라겐을 주목하세요. 가루 혹은 젤리형 콜라겐 섭취 후 입속 잔여감, 입냄새, 치약 기임, 충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콜라겐 바다로 바꿔보세요. 당 제로, 트랜스 지방 제로, 알약타입 최고 함량 하루 2000mg, 흡수력이 좋은 초저분자 300달톤 PC 콜라겐 펩타이드,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까지 당과 트랜스 지방이 실은 깔끔쟁이 당신을 위한 콜라겐.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콜라겐 바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